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금 이르게 시작하는 KBC 8시 뉴스입니다. 여수 국가산단의 석유화학 제조 공장인 여천 NCC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폭발 사고 순간이 담긴 영상을 저희 KBC가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먼저 단독으로 확보한 영상과 사고 개요를 이기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천 NCC의 에틸렌 금냉 공정 라인. 마치 지진이 난 것처럼 CCTV가 세차게 흔들립니다. 곧바로 엄청난 진동과 함께 모래 후폭풍이 화면을 뒤덮습니다. 오늘 오전 9시 18분 여수 국가산단의 석유화학 제조 공장인 여천 NCC에서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여천 NCC 소속 59살 하모 씨와 협력업체 소속 32살 이모 씨, 40살 신모 씨, 43살 박모 씨 등 4명이 숨졌습니다. 32살 김모 씨 등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4명도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혹시 지금 상태가 어떠신가요? 상태 뭐 많이 되는 안 돼요. 가면 가야 돼요. 오늘 폭발 사고는 열 교환기의 내부 압력을 높이는 시험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탱크 안 공기 압력을 버티지 못한 대형 철제 커버가 튕겨져 나가면서 작업자들을 덮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천 NCC는 지난달부터 협력업체를 통해 열 교환기 청소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폭발 사고로 인한 여파는 다 상황이 정리가 됐으며 앞으로 2차 사고 방지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밀 현장 감식을 통해 폭발의 원인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이번 사고는 냉각시설인 열교환기의 내부 청소를 마친 뒤 내부 압력을 높여 가스가 새는지 여부를 확인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8명의 작업자가 있었는데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으면서 피해를 키운 것으로 추정됩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게 1톤짜리 탄소광 재질의 덮개가 30m를 튕겨져 나와 바닥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심하게 흔들리는 CCTV는 폭발 당시 위력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사고는 청소가 끝난 열 교환기 밀폐 작업을 마치고 가스 누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내부 압력을 높이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압이 저기 걸리니까 이게 앞으로 튀어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체결하고 있던 이 볼트들이 실제로 이제 그렇죠. 터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시험 가동을 위해 압력을 평소 대기압 기준보다 7배 높은 17배 수준까지 높이다 원인을 알 수 없는 틈이 생기면서 폭발이 난 걸로 추정됩니다. 제 뒤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게 바로 열 교환기 덮개입니다. 폭발 당시 이 덮개가 그대로 앞으로 터져나오면서 작업자들을 덮쳤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작업자 8명이 있었는데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으면서 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탈된 큰 카바 주변에 여러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명사고가 컸던 원인이 되지 않을까. 여천 NCC 김재율 대표이사는 사고 현장에서 사과문을 발표하고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오늘 폭발 사고가 발생한 여천 NCC는 국내 500대 기업 중 하나인데요. 지난달 말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번 사고에도 적용될지 주목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즉각 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 직후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나오거나 6개월 넘는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했을 때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혐의로 유죄를 인정받으면 최고 경영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천 NCC는 지난 1999년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이 절반씩 지분을 투자해 설립한 업체로 국내 500대 기업 중 하나입니다. 이번 폭발 사고의 경우 사망한 작업자가 4명이고 전체 근로자 수 역시 950명이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중대재해처벌법도 시행되고 있는 만큼 정말 안전사고,
산업 안정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경찰과 노동부는 회사가 안전, 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했는지 또 재해 방지 대책을 제대로 세웠는지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입니다. 만약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 전국에서 세 번째이자 여수산단 입주 기업들 중에서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 저녁 6시까지 광주와 전남에서 2,137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광주에서는 남구 소재 병원에서 12명이 집단 확진됐고 동구 소재 병원 2곳과 북구의 요양병원 1곳 등에서 1,390명이 확진됐습니다. 전남은 나주 소재 보육시설과 한평의 한 장애인 보호시설 등에서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747명의 신규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KBC가 광주 전남 27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평가. 오늘은 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 만족도 순위를 공개합니다. 박우량 신안군수가 높은 평가를 받아 27개 기초지자체장 가운데 1위를 차지한 반면 정연복 광양군수는 최하위 평가를 받았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전남 27개 기초단체장의 역량을 비슷한 지자체와 비교해달라는 설문조사에서 신안군이 표준화 점수 2.32점으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해남군과 보성군, 장성군, 영광군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6위는 구례군이 차지했고 영암군과 강진군, 여수시, 완도군이 7위부터 10위에 위치했습니다. 11위는 고흥군, 그 뒤로 한평군, 무안군, 장흥군, 광주 남구, 곡성군 순이었습니다. 17위에는 담양군이 광주 동구와 화순군, 광주 북구, 순천시, 광주 서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23위는 목포시였고 진도군, 나주시, 광주 광산구, 광양시가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지방의회와 공무원 역량평가까지 더한 합산 순위에서도 신안군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보성군과 영광군, 영암군, 한평군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방의회 평가에서 가장 낮은 목포시가 역량평가 합산에서도 꼴찌를 기록했고 진도군, 광양시, 광주 광산구, 나주시도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역량평가는 KBC와 전남대 정책대학원이 주민 여론조사를 통해 단체장과 지방의회, 공무원으로 나누어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이번 KBC와 전남대 정책대학원의 지방자치단체 평가는 행정서비스와 재정 역량 분야의 정량평가와 여론조사를 통한 정성평가를 각각 절반씩 반영했습니다. 각 분야별 세부 지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영길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우선 정량평가 분야입니다. 정량평가는 지방행정서비스 분야와 재정 역량 평가를 각각 30%와 20%씩 종합평가에 반영했습니다. 행정서비스 분야는 사회복지, 안전, 일자리, 문화관광, 교육, 정보화로 세분화해 각 지표별 표준 점수를 평가했습니다. 세부 지표는 문헌조사를 통해 만들어진 기존 평가 지표를 전문가 자문과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적으로 가중치를 결정했습니다. 재정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어떤 지역 주민에 대한 어떤 애정 부분들, 그다음에 관심 부분들. 재정 역량 분야는 계획성과 세의 확충, 세출 관리, 결과 건전성 등을 살펴봤습니다. 단순히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에 한정짓지 않고 들어온 세금을 어떻게 계획하고 사용했는지 등을 지표화해 평가했습니다. 하나만 잘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걸 다 종합적으로 잘한 데가 이를테면은 순위가 올라갈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여기에 여론조사를 통해 주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각 분야별 만족도와 단체장, 지방의회, 공무원 역량평가를 지표화해 50%를 반영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자체 평가가 정량평가로만 이루어졌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지표 개발입니다. 행정 서비스 개선에 도움이 되고 또 단체들 간의 상호 보완하고 발전할 수 있는 행정 혁신 영역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각 세부 지표별 지자체 평가 점수와 순위도 KBC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김종식 목포시장 배우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목포경찰서는 김 시장의 배우자 측근이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통신과 금융 기록을 살펴보고 김 시장 배우자에 대한 직접 조사 일정도 조율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배우자 측이 선거법 위반을 끌어내기 위해 기획된 의도라며 맞고발한 사건도 병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목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A씨가 선거운동 대가로 김 시장 배우자의 측근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과 90만 원 상당의 세율을 받았다는 신고를 받고 김 시장 배우자와 측근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전남경찰청이 직원 채용 대가로 외제차를 제공받은 혐의로 신협 이사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팀은 목포 신협 이사장 A씨가 지난 2016년 계약직 직원 B씨를 정규직으로 채용해주는 대가로 B씨의 측근으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외제차를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A씨는 당시 B씨의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외제차를 배우자 명의로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12년째 이사장직을 맡아왔으며 3선 연임 제한 규정으로 이달 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진도 앞바다에서 실종된 선박이 12시간 만에 발견됐지만 선장이 사라지면서 경찰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8시 33분쯤 진도군 조도 앞바다에서 선박 A호의 선장 50살 B씨가 연락두절이 됐다는 신고가 선주로부터 접수됐습니다. 해당 선박은 신고 12시간 만인 오늘 오전 8시 28분쯤 진도 관매도 서쪽 1.3km 해상에서 발견됐지만 선장이 실종되면서 해경이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거 구민 등에게 명절 선물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양향자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무죄를, 공범으로 기소된 양 의원의 지역사무소 전 특별보좌관 52살 박모 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양 의원과 공모를 부인하고 있고 양 의원이 선물을 받는 사람 중에 지역 구민이 포함됐음을 인식했다고 확신할 증거가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양 의원과 박 씨는 지난해 1월 28일부터 2월 9일까지 선거 구민과 기자 등 43명에게 190만 원 상당의 과일 상자를 선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